여러분 12월 초5세 5일날입니다. 음력 11월 12일 임진일 용날 월요일입니다. 비아이빙 센터장 지한선입니다. 1년 중 339번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 탄생화는 엠브로시아입니다. 탄생석은 엔젤라이트가 되겠고요. 12월달 탄생석은 터키석입니다. 탄생목은 변함없는 자작나무입니다. 여러분 월드컵 얘기 좀 하겠습니다. 12월 3일날 새벽 여러분 잠 못 지르면서 우리나라 축구 마지막 경기를 보셨죠? 참 속 시원했던 경기입니다. 우리나라 선수들도 고생 많이 했고 응원단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참 수고들 하신 날입니다. 드디어 16강에 갔습니다. 카타르 월드컵 16강 경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선수단은 11월 24일 우루과이와 첫 경기에서 무승부를 함으로 승점 1점을 획득했었고요. 11월 28일 가나와의 경기에서 내용은 이기고 승패론 2대1로 패함으로써 16강 진출에 자력으로 진출하기는 매우 힘든 게 됐던 때입니다. 근데 12월 3일 H조 마지막 경기에서 대한민국은 피파 8위인 포르투갈과의 경기에서 2대1로 역전 승리하고 우루과이가 가나를 이겨줌으로써 우리나라는 승점 4점으로 조 2위로 16강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바로 16강 경기가 내일 6일 04시에 16강 경기가 대한민국 대 브라질 경기가 카타르 974 스타디움에서 치르게 됩니다. H조 경기에서는 우리가 똑같은 경기장에서 3번을 치루었으나 이번 16강 경기는 다른 경기장으로 옮깁니다. 그 경기장 이름이 974 스타디움입니다. 우리가 16강을 치르는 이 경기장 스타디움 974는 카타르 도하의 축구 경기장으로서 2022년 피파 월드컵 경기 중 장 하나입니다. 월드컵 시즌에만 이용되는 임시 경기장으로서 974개의 컨테이너를 연결하고 쌓아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2022년 피파 월드컵이 끝난 후에 철거될 예정이었습니다. 이것을 철거하고 그 컨테이너나 여기 있던 철골자재는 아프리카의 어려운 나라에 도와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근데 카타르 정부가 2023년도 에이펙 아시안컵을 유치하게 됐죠. 그래서 이 경기를 아시안컵 에이펙을 치른 후에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시안컵 본선 종료 후 이 철거 작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내일 12월 6일 날 새벽 4시에 브라질과 경기에서 우리 선수들은 승패를 떠나서 부상주의하고 멋진 페어플레이를 보여줘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 선수들이나 많은 저희들의 국민들은 승패를 떠나서 대한민국 이번에도 월드컵 우승국이고 피파 순위에 최고 순위에 있는 브라질을 이길 수 있느냐, 부정적인 생각하지 말고 긍정적. 그러면 만날 평생 브라질에 끌려갈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카타르도 이겼고요. 그 전에 독일도 이겼던 경험이 있습니다. 어떤 약점이나 거기에 대한 실수 잘 이용하셔서 멋진 페어플레이를 보이면서 또 부상에 주의하면서 기회가 나면은
우승까지 하면은 더더욱 바랄 나위가 없습니다. 멋진 경기, 우리 5천만 국민이 그 974 스타디움에서 뛴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저희도 많은 응원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여러분, 선수들 화이팅입니다. 1969년도입니다. 국민교역헌장이라는 게 발표됐습니다. 국민교역헌장은 박종흥, 안호상, 이인기, 유형진 등 기초의원 26명과 심사위원 48명이 초안을 작성하고 1968년 11월 26일 국회에서 만장일치의 동의에 따라 박정희 대통령이 12월 5일에 발표한 당대 대한민국 교육의 지표를 담는 헌장입니다. 이후 각 학교 교과서의 첫머리에 인쇄되는 등 새마을운동과 함께 20여 년간 적극적으로 보급되었으나 1994년에 사실상 폐기됐습니다. 그럼 국민교육헌장 전문 한번 보겠습니다. 나이가 50여 세, 50여 세 넘으신 분들은, 60세가 넘으신 분들은 국민교육헌장을 외우셨겠네요. 국민교육헌장.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너를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 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나갈 길을 바로 밝혀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 성실한 마음과 튼튼한 몸으로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개발하고 우리의 처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 창조의 힘과 개척의 정신을 기른다. 공익과 질서를 앞세우며 능률과 실질을 숭상하고 경애와 신의에 뿌리 박은 상부 상조의 전통을 이어받아 명랑하고 따뜻한 협동 정신을 북돋운다. 우리 창의와 협력을 바탕으로 나라가 발전하며 나라의 융성이 나의 발전의 근본임을 깨달아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스스로 국가 건설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국민 정신을 드높인다. 반공민주 정신의 투철한 애국 애족이 우리의 삶의 길이며 자유세계의 이상을 실현하는 기반이다. 길이 후손에 물러줄 용광된 통일조국의 앞날을 내다보며 신념과 긍지를 지닌 근면한 국민으로서 민족의 슬기를 담아 줄기찬 노력으로 새 역사를 창조하자. 1968년 12월 5일 박 대통령 박정희. 이게 국민교육헌장입니다. 이 국민교육헌장에 오고 많은 사람들, 학교에서부터 군대에서부터 전체 다 이렇게 막 외우고, 야단 낫대서 못 외우면 막 직장에서도 벽에 써붙이고 외우고, 모든 단체에서도 이거 줄줄이 외웠던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국민교육헌장을 놓고, 그때가 68년도, 저희도 군에 있을 때 장교인데도 이것을 못, 아침마다 외우는 시험을 쳤어요. 대대장들이 많았고. 그러니까 학교에서 학교 선생님들이 막 학생들한테 이거 외우라고 야단 쳤죠. 못 외우면은 체벌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암기하도록 하고, 이걸 또 암송 대회를 열고, 반대로 암기를 못하는 학생에게는 체벌이 가해졌죠. 당시 학교에서 체벌은 다반사였습니다. 반포일인 12월 5일을 기념행사로 매년 치러오다가 김영삼 대통령이 국민교육헌장을 폐지한 1994년부터 기념행사가 폐지되고
교과서에도 없습니다. 이게 초등학교에서부터 중고등학교 교과서까지 첫 장, 앞장만 넘기면 바로 국민교육 헌장 딱 쓰였고 맨 밑에다가 12월 5일 박정희 딱 쓰였습니다. 이거 줄줄이 다 외웠어야 돼요. 자기 어머니, 족보, 할머니, 할아버지 이름은 못 외워도 이것만큼은 꼭 외웠어야 직장, 사회, 학교를 나갈 수 있었던 때입니다. 2014년도입니다. 대한항공 땅콩 해양 사건입니다. 땅콩 잘못 줬다고 해서 가던 비행기 멈추고 되도록 해용했어요. 비행기에 가다가 어떻게 해양하 제자리에 갔나. 비행기가 트럭에서 활주로로 옮길 때 있지 않습니까? 활주로 이럴 때는 벌써 출발로 보는 거예요. 활주로로 가는 중에 다시 게이트로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대한항공 086편 회항 사건은 2014년 12월 5일 미국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을 출발해서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여객기 내에서 대한항공 조현아 당시 부사장이 객실 승무원의 마카다미아 제공 때 서비스를 문제 삼아 항공기를 램프 유턴시킨 후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기장이 이에 따름으로써 항공편이 46분이나 지연된 사건이죠. 대한항공 1억 지연 사건, 땅콩 리턴, 땅콩 유턴, 땅콩 회항, 땅콩 갑질 사건 등으로 불리는 일이었습니다. 기념일 한번 보겠습니다. 극동대학교 개교 기념일입니다. 충청북도 음성군 강곡면 대학길 76-32에 있는 사립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극동대학교 주소지는 충청북도 음성으로 표시되지만 경기도 이천시 장호읍 옆에 아주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통학버스를 운영하고 있고요. 동서울 톨게이트에서 약 1시간 정도면 학교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중북 내륙선 감곡 장호역이 학교 근처에 있습니다. 1991년 학교법인 해광학원 설립인가 설립자가 유태키 씨이고 1994년 6월 24일 법인명이 변경돼 학교법인 충북학원으로 됐고 1997년 12월 5일 극동대학교로 설립인가가 났습니다. 오늘은 무역의 날입니다. 무역 균형 발전과 무역 입국의 의지를 다지기 위해 제정한 법정 기념일입니다. 1964년 11월 31일 수출 100억 달러를 돌파할 것을 기념해 박정희 대통령이 제정했던 수출의 날이 무역의 날인 전신입니다. 그러다가 수출과 수입을 균형화를 통한 무역을 균형 성장을 꾀하기 위해 1987년 무역의 날로 이름을 바꿨죠. 2011년에는 대한민국의 무역 규모가 세계에서 9번째로 1조 달러를 넘어설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고, 그리고 그해 12월 5일에 정말로 무역 규모가 1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에 따라 무역의 날은 2011년까지 11월 30일이었으나 2012년부터는 12월 5일로 조정됐습니다. 무역의 날 행사는 경제단체 중 한 곳인 한국무역협회가 관장하며 대통령이 참석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생일 맞는 분 한번 보겠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하늘로
길이 보전하세. 오랜만에 불러보는 애국가입니다. 이 애국가를 만든 분입니다. 1906년 12월 5일생 안익태 씨입니다. 애국가를 지은 게 한국계 스페인 작곡가입니다. 2006년 12월 5일 평양에서 태생이죠. 스페인 작곡가, 첼리리스트, 트럼페터, 바이올리니스트, 지휘자기도 합니다. 1945년 8.15 조선 광복 이후 대한민국 서울의 숭실중학교와 숭실고등학교에서 각각 명예 졸업장도 수여받은 그는 대한민국의 국가인 애국가를 작곡했고요. 대표 작품으로 한국 환상곡이 있습니다. 친일 인명사진에 올라가 있고요. 일제 감경기 초반에는 독립운동가로 열심히 활동했지만 중반부터는 당시 일본과 친밀감이 있던 독일로 넘어가 만주국 건국 10주년 기념 음악을 만들고 음악회를 지휘했죠. 1941년엔 일본의 궁중음악인 에텐 라쿠를 지휘하고 일본의 국가인 기미가요를 연주하기도 했습니다. 1965년 9월 15일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병원에서 60세의 나이로 타계를 했습니다. 캐톨릭계 추기경이십니다. 염수경 추기경이십니다. 1943년 12월 5일 대한민국의 천주교 성직자이자 로마 카톨릭 성교회의 추기경이십니다. 세례명은 안드레 아이며 제13대 천주교 서울대교구 교구장, 주교 겸 평양교구의 교구장 주교 서리를 역임했죠. 1943년 경기도 안성군 삼정면 미장리면 현재 경기도 안성시 삼중면 미장리에서 아버지 임현진, 갈리스도와 어머니 백금을 수산나 사이에서 5남 3녀 중 6째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염수정 추기경 집안은 한국 천주교회 초기 무렵 신앙을 받아들였고요. 2014년 1월 12일 교황 프란시스코는 염수경 서울대교구를 추기경으로 임명한다고 발표했고요. 염 대교주는 2014년 2월 22일 바티칸 시국에서 추기경으로 서임됐습니다. 이로써 한국에서는 김수환, 정진석 추기경을 이어 한국의 세 번째 추기경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가수 이승철 군입니다. 1966년 12월 5일 태어난 팝, 록 음악가, 수원공업전문대학교 기계과를 중퇴를 했습니다. 1985년 록밴드 부활의 보컬로 활동을 시작해 1989년 솔로로 독립하여 활동했으며 현재까지 2,000회가 넘는 공연 횟수를 기록하기도 합니다. 주요 인기그로 희야, 마지막 콘서트, 비와 당신의 이야기, 소녀시대, 안녕이라고 말하지마, 네번등 스토리, 인연 등이 있습니다. 새침띠기라는 공식 팬클럽이 있고요. 1995년 배우 강문영과 결혼했으나 2년 뒤인 1997년에 이혼했고요. 2007년엔 사업가 박현정과 재혼을 해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우리 벽에 왔다 가신 분, 길 맞는 분 한번 보겠습니다. 2015년 12월 5일 가신 분입니다. 최갑순 여사입니다. 위안부 피해자입니다. 일본국 위안부 피해자 최갑순 할머니는 96세 노환으로 별세했습니다. 최 할머니는 지난 5월 0시 56분쯤 그동안 입원해 있던 서울의 한 노인 요양원에서 세상을 떴죠. 최 할머니는 1919년 전남 구례에서 태어났고 15살 때 일본 순경이 아버지를 잡아가기 위해 집으로 찾아왔을 때 아버지가 가버리면 8명이나 되는 식구의 생계를 책임질 사람이 없어 결국 본인이 대신 끌려갔다고 합니다. 최 할머니는 전주를 거쳐 만주 무단강,
지금 목단강까지 끌려가 일본 군인만 있는 부대에서 위안부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1945년 해방을 맞은 뒤 3 내지 4년간 행상과 거린으로 생활하면서 계속 남쪽으로 걸어와 고향 구례에 도착했고 이후 고향에서 농사를 짓고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 또 불교의 부처님 말씀 하나 적겠습니다. 항상 관제가 없으려면 외우는 지점이다. 우리 관제구설 하죠. 관제라고 해서는 법원과 어떤 송사 문제로 다툼이 있을 때 하는 이야기 관제라고 합니다. 이 관제가 항시 얻기를 바랬다면 옴 미리야 스바를 외우시든가 쓰시든가 녹음했다 틀어서 계속 들으셔도 관제에서 자유로워지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아직까지도 코로나에 요양합니다. 추가 접종 안 하신 분 추가 접종 하시고요. 독감 주사 안 맞으신 분 독감 주사 맞아서 추운 겨울에 건강 지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내일 또 여러분 뵙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